지금도 사연을 보내면서 그때 일이 생각나서 손이 덜덜 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벌을 받는 건가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며 찢어질 것 같은 가슴을 부여잡으며 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시골로 귀향했었던 50대 남자입니다. 저와 아내는 전부 다 도시 출신의 직장까지 도시에서 살아온 말 그대로 도시촌 사람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 댁이 시골이어서 어릴 적에는 논밭에서 놀기는 했었지만 즐거운 추억은 그때뿐이었고요. 아내의 경우에는 논밭이 있는 시골을 가본 적이 없는 전형적인 도시 여자였죠. 하지만 제가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오시더니 고향에 사시는 친척 어르신 중에 사정이 어려워서 집을 싸게 내놓으신 분이 계신데 너가 좀 비싼 가격에 사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부탁이고 제 기준에서는 비싼 가격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 집이랑 주변 땅을 사뒀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버지의 체면을 위해서 사둔 거지 전혀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잊고 지냈습니다. 근데 50대 넘어서니까 자식은 지 혼자 큰 줄 아는지 반항이나 하고 게다가 제가 하는 사업이 지금은 휘청거리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더군요. 그래서 여기저기 지인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질 않는 겁니다. 제가 잘 나갈 때는 간 쓸게도 빼줄 것 같던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그토록 도와줬던 사람들이 제가 어려워지니까 안면을 싹 바꾸는데 괜히 사람이 미워지더군요. 자식이 싫어지고 사람이 미워지니까 아무래도 도시 속 사람이 두려워지니까 떠나고 싶어졌습니다.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머리를 식히고 싶더군요. 그래서 아내에게 어디 한적한 시골 마을에 가서 살고 싶다고 했더니 아내가 옛날에 지방에 사둔 땅이랑 집이랑 있잖아요. 거기서 있으면 어때요? 이러는 겁니다. 사업을 하느라 전혀 신경도 안 썼는데 아내의 말에 그제야 떠올라서 바로 시골로 내려왔죠. 여전히 시골은 시골이더군요. 하지만 오히려 그게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 아무도 모르는 동네에 가서 마음 정리 좀 하고 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일단 시골에 내려왔죠. 아내나 아이는 일단 서울에서 살고 있었고요. 제가 와서 시골집을 좀 정비하고 있으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오셔서 이것저것 묻더군요. 그래서 친절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들은 여기 청년회랑 마을 발전회가 있는데 언제 한번 들러봐라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시골 정서를 조금 알기 때문에 저는 동네 어르신들이랑 청년회 분들에게 급진이 되었죠. 말이 청년회라고 연세들이 저보다 적게는 10년 많게는 20년 가까이 더 많은 분들이었으니까요. 나름 대접을 꾸준히 하고 동네 봉사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했더니 동네 어르신들이랑 청년회 형님들도 저를 마을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더군요. 그리고 친해진 뒤에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까 청년회 형님들 중에는 햇볕에 그을리고 옷을 후줄근하게 입어서 늙어 보이는 것뿐이지 몸이 저보다 다 건장하고 근육이 넘치는 분들이 많으셔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시 도시 사람들보다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건강하다니까요 하면서 감탄을 하기도 했어요. 그 이후로는 일사천리였습니다. 마을 사람으로 받아주니까 저를 도와서 마당을 꾸며주는 형님도 계셨고 전기부터 전화까지 아름답게 소개를 시켜주셔서 생활에 불편함 없이 해주는 형님도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평생을 보고 지내온 분들끼리 살아온 촌이라서 그런지 외지인에 대한 거부감은 크지만 한번 자기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느 정도 마음을 터놓으니까 일자리도 알아봐 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사업을 한창 할 때 그나마 시간 내서 즐겼던 일이 낚시였는데 주변의 낚시터에서 일하라고 자리까지 알아봐 주셨습니다. 솔직히 제가 일을 할 만큼 돈이 쪼들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모아둔 돈도 어느 정도 있었고 사람이 싫어서 내려온 거지 일을 하려고 귀농을 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형님들은 사람이 놀면 안 된다면서 일자리도 알아봐 주시고 저 혼자 있다면서 반찬이랑 식사도 매번 주시는 겁니다. 그때는 역시
진심은 통하는구나 생각했죠. 그 후에 아내랑 아들도 가끔 시골로 내려와서 시간을 보냈고 저는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서 낚시터를 인수해버렸습니다. 개벌은 난 못 준다고 사업하는 버릇이 남아서인지 이리저리 홍보도 하고 낚시터 관리를 열심히 했더니 나름 인기 있는 낚시터가 되더군요. 이젠 일도 익숙해지고 마을 사람들과 호영호재하면서 친해지니까 아내를 시골로 불러도 될 것 같았습니다. 아이도 대학에 들어갔고 어차피 떨어져 지는 시간도 꽤 됐고 이만하면 전원 생활을 누리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료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말에 아내도 흔쾌히 응해줬어요. 그래서 아내는 대학 기숙사에 들어간 아이를 두고 서울에 있는 걸 모두 정리한 채 시골로 내려와 저와 함께 전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굉장히 즐거워하더군요. 낚시터에서 같이 일도 하고 가끔 드라이브도 가고 텃밭도 가꾸면서 지냈습니다. 매일매일이 저에게는 소중한 날들이었고 기쁨이었죠. 근데 아내는 점점 활기를 잃어가고 짜증만 내는 거예요. 아침에 낚시터 관리하는 것도 이제는 지겹다. 텃밭 가꾸는 것도 이제는 힘들다며 매일 투덜대는 겁니다. 처음에는 달래도 보고 도심지로 나가서 쇼핑도 시켜줬건만 아내의 기분은 도무지 풀릴 기분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래도 도시에서 자라서 도시에서 50년 가까이 살았으니 충분히 이해는 됐지만 이제는 늙어 죽을 때까지 흙냄새 맡으며 살아야 하는데 자꾸 우울해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아내에게 당신 뭐가 불만이야? 서울로 다시 가고 싶어? 라고 물으니까 그건 또 아니랍니다. 그래서 다시 아내에게 이젠 여기가 제2의 고향이야. 난 다시 서울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 불편한 건 좀 있겠지만 조금만 참자 제발 이렇게 통사정을 했죠. 아내도 그러겠다고 대답은 하더군요. 너무 힘들어서 주변 어르신들과 청년 형님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일들이 예전부터 숲도록 했다면서 특히 청년 형님 중 한 분은 우리가 너무 무신경했네. 재수 씨가 좀 쑥스러워하길래 일부러 동네 적응하라는 뜻으로 말도 안 걸고 그랬는데 이참에 마을 잔치라도 한번 열어줘야겠어? 이러는 겁니다. 저는 괜찮다고 극구 사양했는데도 시골 인심이란 게 아무래도 통이 크다 보니까 정말 마을 잔치가 돼버렸습니다. 돼지 한 마리 잡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기도 좀 삶고 반찬도 준비하고 동네 어르신들이랑 형님들 그리고 여러 아주머니들이 제 아내만을 위해서 전부 나서서 잔치 같은 환영식을 열어줬죠. 처음에는 쑥스러웠던 아내도 그날은 굉장히 즐거워 보였어요. 술도 한잔하고 마을 사람들하고 친해지니까 아주 생기가 돌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술도 마셨겠다 기분도 묘하게 좋아져서 그런지 그날 밤에 아내랑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도 보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게 잘 풀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예전보다는 기운을 좀 차린 것 같았고요. 그래서 낚시도 일을 마치고 와보면 아내는 동네 청년 형님들과 마을 일을 돕고 있거나 아니면 집 앞 텃밭을 가꾸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정원 가꾸기 이런 걸 보면서 공부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했죠. 하지만 아내의 비밀을 알게 된 건 몇 달이 지나고 나서부터입니다. 아무래도 새벽에 나가는 일이 많다 보니까 저녁에 일찍 잠을 자는 편이었는데 그날따라 잠을 굉장히 일찍 깼어요. 대충 새벽 1시쯤 된 것 같더군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방으로 들어와 보니까 아내가 없는 겁니다. 가끔 제 코 고는 소리가 싫다면서 딴 방에 가서 혼자 자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다시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근데 뭔가 거실 쪽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살금살금 걸어가는데 옷감이 서로 삭삭 스치는 소리였습니다. 워낙 시골이라 조용하고 한번 신경 쓰이니까 그런 발소리에 옷감 스치는 소리까지 들리는 겁니다. 아내가 왜 저러나? 라는 생각에 잠 안 자고 살금살금 고양이 걸음을 왜 하는 거야? 하면서 나가봤더니 아내가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거기서 뭐해? 그랬죠. 그랬더니 잠이 안 와서 잠깐 나갔다 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몸에 풀이 좀 묻어 있는 겁니다. 아니 어디까지 나갔다 왔길래 몸에 풀이 묻어 있어? 라고 하니까 아내는 깜짝 놀라면서 요 앞에 갔다 오는데 좀 묻었나 보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어디 논밭에서 뒹군 사람으로 보여? 라고 했더니 아내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새벽에 나가서 어떤 놈하고 뒹굴다가 왔다는 거야. 이러는 겁니다. 반응이 너무 거세서 좀 놀랐죠. 아니 농담으로 그런 거지 누가 진짜 그렇다고 믿겠어? 그 말에 아내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는 투로 당신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엄청 기분 나빠 이러면서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더군요. 그때만 해도 거참 별거 아닌 것 같고 엄청 화를 내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일은 잊고 지낼 정도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낚시터 관리하고 서울에서 지인들의 도움으로 다른 일도 벌이게 되니까 한 달에 며칠은 서울로 올라갔다 내려오기도 하고 귀농을 한 이후로 뭔가 일이 잘 풀려가더군요. 아무래도 몸도 마음도 안정이 돼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서울에서 회의가 늦게 끝나서 아침 일찍 내려갈까 하다가 그래도 잠은 집에서 자려고 새벽쯤에 시골집에 도착을 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아내는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방에 누군가랑 술을 마신 듯이 어지럽혀져 있고 낌새가 좀 이상한 겁니다. 도대체 누굴 데리고 와서 술 마신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좀 깔끔을 떠는 성격이라 피곤해도 술병이랑 안주 널브러진 것은 치우고 자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치우는데 의자에 못 보던 열쇠 꾸러미가 있는 거예요. 보아하니까 바지 허리춤에 채우는 창구 열쇠 꾸러미였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누구 거지? 궁금하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아내에게 열쇠 이야기를 꺼내니까 어제 청년의 형님이 오셔서 간단하게 맥주 한잔 했어. 그게 뭐 잘못됐어? 이러는 겁니다. 마을 사람이 우리 집에 올 수도 있고 맥주 한잔 나눌 수도 있겠지만 열쇠까지 떨어뜨리고 갈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는 게 이상한 거죠. 농사일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농사와 관련된 열쇠나 농기구들은 기가 막히게 챙기거든요. 그래서 열쇠 꾸러미를 들고 청년의 형님 집으로 가고 있는데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오시더니 거 요즘 한 사람 소문 안 좋아.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이시냐고 자꾸 여쭤보니까 동네 남자들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이 있어. 마누라 간수 잘해.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동네 남자들이라니요. 그래서 계속 여쭤봐도 할머니는 본인도 그냥 노인 회관에서 주워 들었다는 겁니다. 남자들끼리 이번에 새로 귀농한 집 아줌마 밤에 몰래 가면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술자리 안주 삼아 했다는 거예요. 순간 눈이 뒤집히더군요.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나 하여 청년의 마을 남정네들을 다 잡아다가 취조를 하고 싶었는데 열쇠 꾸러미가 자꾸 마음에 걸리더군요. 그래서 청년의 형님을 찾아가서 슬쩍 떠볼 겸 이야기를 흘렸죠. 형님 아내가 열쇠 주라고 하던데요. 그 형님도 아무렇지 않은 듯이 웃으면서 열쇠를 받길래 제가 한마디 쓱 했습니다. 어제 우리 집에서 술 한잔 하셨다면서요. 술만 드신 거예요? 그랬더니 청년의 형님은 인상을 확 쓰면서 도대체 뭔 대답이 듣고 싶어서 이러냐며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뭔가 좀 캥기더군요. 평상시 같으면 이런 말에 미주알 고주알 끼어들고 설명하기 좋아하는 양반인데 정색을 하며 들어가는 폼이 아무래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모르는 척 며칠을 보냈죠. 그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너무나도 궁금했고요. 그래도 꼭 참았습니다. 제 눈으로 증거를 찾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도 새벽쯤에 자는 척 하던데 아내가 어디론가 나가더군요. 자는 척 하다가 몰래 쫓아 나가봤습니다. 청년의 형님이기만 해봐. 둘 다 아작을 내버릴 거니까 라는 생각에 뒤를 쫓아갔죠. 그런데 새벽 이슬 맞고 아내가 찾아간 곳은 논밭 근처에 있는
허름한 비닐하우스였습니다. 농사를 짓는 곳은 아니고 마을 공용창고같이 농기구를 저장해놓고 쉬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곳이었거든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안을 들어가서 안쪽을 봤습니다. 누굴까? 어떤 놈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막상 보면 열받을 것 같아서 두렵기도 하고 손이 부르르 떨렸지만 안을 들여다봤죠. 그런데 세상에나 청년의 형님이 아닌 다른 형님인 겁니다. 이건 또 뭔가 싶더라고요. 둘은 이미 더러운 짓을 벌이기 시작했더군요. 차마 그 소리를 듣고 싶지도 않고 이제는 끝내려는 마음에 확 덮쳐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아내와 그 형님은 손발이 되게 빠르더군요. 언제부터 이랬냐며 제가 화를 막 내니까 갑자기 그 형님 입에서 더 충격적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난 오늘이 처음이고 다른 사람들을 몇 번 만났어.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머리가 띵 하더군요. 아내는 여보, 지금 이 사람이 정신 나가서 헛소리하는 거야. 믿지 마. 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살려달라고 빌고 나중에는 악에 받쳐서 맘대로 해. 하면서 들어 눕더군요. 하지만 계속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더니 끝내 몇 군데 집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새벽에 그 집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서 나와 우리 마누라 건든 놈들 나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동네가 난리가 났죠. 알고 보니 마을에 체격 좋고 힘 좀 쓴다는 대여섯 놈 그리고 물론 청년의 형님도 껴있었습니다. 마을 남정네들 대여섯 놈이 마누라랑 놀아다타더군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놈들은 제 아내가 먼저 유혹을 했다면서 핑계만 늘어대고 아내는 아니라고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싹싹 빌고 아주 난장판이었습니다. 조용히 끝내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되겠더군요. 근데 마을 이장님이 한사코 말리고 제발 경찰에 신고를 안 하면 안 되겠냐며 싹싹 빌더군요. 그리고 마을 사람 모두가 잘못했다면서 합의금은 얼마든지 주겠다며 싹싹 빚는 겁니다. 확인을 해보니 무슨 대가성으로 주고 판 것도 아니고 아내가 자발적으로 나섰던 터라 이걸 어떻게 처벌하기도 애매하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더러운 쓰레기들이 사는 동네에 도저히 있고 싶지도 않고 아내를 보고 싶지도 않아서 아내와는 이혼을 했고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청년의 놈이랑 몇몇 사람은 탈탈 털어서 꽤 많은 액수의 돈을 받아냈습니다. 어차피 법으로 제대로 엿먹일 수 없다면 돈이라도 왕창 뜯어낼 생각이었는데 촌사람들이 은근히 돈이 많더군요. 그 돈으로 지금은 서울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만 마음 한구석은 정말 쓰리고 아픕니다. 동네 사람들은 지금도 이 일은 비밀로 쉬쉬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파렴치한 아내와 시골 남자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네요.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